기사 팩트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포털 사이트에 게재가 돼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클릭을 한 기사입니다. 파이낸셜 뉴스 기사고 송경재 기자가 쓴 델타 람다보다 강력한 심판의 날 변이가 온다. 그러니까 그 기사의 내용은 델타 변이, 람다 변이보다 강력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변이 바이러스, 이른바 심판의 날 변이 바이러스가 곧 도래할 수 있다고 과학자들이 경고를 했다. 뉴스위크는 4일 과학자들이 그동안 계속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과소평가했지만 서서히 입장을 바꾸고 있다면서 이제는 최악을 대비할 것을 경고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라는 게 이제 기사 서두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교수님, 한 가지씩 좀 꼼꼼하게 짚어볼까요? 이 기사는 너무 문제가 많아가지고 제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얘기를 해야 될 정도, 어디에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지를 모를 정도로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는 제가 이제 아침잠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아침에 한 4시, 5시 되면 일어나는데 아침 5시에 확인한 기사입니다. 그러는데 제가 방송국으로 오기 10시까지 이게 우리나라 그 한 5시간 동안 가장 많이 본 뉴스의 1등으로 계속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뉴스가 그런 정도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어서 많이 보신 뉴스라는 거죠. 그러는데 이 뉴스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뭐냐면 첫째 하나는 뉴스위크를 인용하기는 했는데 과학자, 전문가라고 얘기하면서 그 과학자나 전문가가 누군지를 전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내용으로 볼 때도 전부 과학적인 견지, 사실의 견지에서만 보면 전부 추정이나 상상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야, 너 머리는 폼으로 달고 다니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하도 어처구니가 없으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기자들 중에는 이런 얘기합니다. 야, 너는 발로 기사 쓰니?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이런 기사 정도가 되려고 하면 제가 확신하건데 이게 분명히 발로 쓴 기사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어떤 대목이 여기 있냐 하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구조적으로 전혀 맞지 않은데요. 스테로이드를 장착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예, 이 기사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스테로이드를 장착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스테로이드는 화학물질입니다.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구조가 절대로 스테로이드를 장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그 제목을 굉장히 자극적으로 뽑아서 클릭수를 높이려고 하면서 정작 내용은 과학적인 사실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것을 얘기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발로 쓴 기사냐고? 이럴 정도로 터무니없는 걸로 이 기사를 채우고 있다는 거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기사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언제나 진실과 과학에 입각해야 된다는데 이것은 뭐 진실과 과학을 떠나서 아예 상상에다가 없는 사실까지 만들어가지고 덧붙여서 왜곡하고 과장하고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그 기사 중간에 보면요. 어떤 얘기가 있냐면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오스터홈 소장은 다음 변이는 아마도 스테로이드를 장착한 델타 변이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라는 부분이 완전 거짓말이라는 그건 완전히 거짓말이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구조적으로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어디서 가지고 왔는지 지금 이 기사에 써서 이렇게 터무니없는 기사를 쓰고 있다는 거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 기사에 우리 국민들이 전혀 관심이 없으면 이 기사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침 이런 시간에부터 무려 출퇴근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까지인 10시까지 메인에 1등 뉴스, 탑 뉴스로 계속 이 뉴스가 올라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은 기사다. 자,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이 기사에 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어떤 입장을 밝혔냐면은 미국에서 백신을 아직 맞지 않은 수천만의 인구, 그리고 백신을 확보하지 못한 나라들에서 백신을 맞지 못한 엄청난 인구 사이를 델타 변이가 빠르게 헤집고 들어가고 있어 어떤 돌연 변이가 만들어질지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자, 그런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는 기본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구조적 특성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계절 독감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아닙니까? 그리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1918년에 스페인 독감이라던가 아니면
2009년에 신종플루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인데 사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행하기 전만 하더라도 많은 과학자들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기본적으로 예. 변이가 굉장히 수월할 뿐만 아니라 또 치명적인 바이러스로 변이할 가능성도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변이를 굉장히 걱정해왔고 지금도 많은 과학자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모든 과학자들이 동의하는 바지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비해서 변이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굉장히 짧은 시간에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굉장히 다른 특징을 가진 또 다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연쇄적으로 등장할 가능성은 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변이로 인해서 등장할 가능성은 사실은 굉장히 낮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 예를 들어서 이 파이낸셜 뉴스에 심판의 날 변이가 온다라는 가능성은 예를 들어서 뭐 그 할리우드 SF 영화 정도의 상상력 네. 으로서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우리가 이 현실을 어떤 식으로 극복할지에 대해서 지혜를 주는 데는 사실상 의미가 없는 네. 그냥 진짜 화장실에서 그냥 읽고 물 내리면서 버려야 되는 이제 그런 정도의 기사라는 거죠. 제가 또 하나 좀 예. 묻고 싶은 건 이거예요. 델타, 람다 변이보다 강력한 심판의 날 변이가 온다. 그럼 심판의 날 변이다 하면 변이가 없을까요? 궁금하잖아요. 분명히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변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변이를 얘기한다는 거고 새로운 변이 다음에는 또 변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계속 변이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지구 멸망을 바라는 거 아닐까요? 아, 그렇기 때문에 예. 계속 전문가들이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백신과 마스크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예. 거기에 있는 겁니다. 많은 또 잘못된 사람들이 변이가 계속 생겨서 백신을 극복하거나 백신을 무력화시킨다 그러는데 예. 좀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말씀을 못 드리지만 다른 데는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신을 변이체가 무력화시키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다른 때가 되면 한번 말씀드릴 거니까 결론적으로는 백신을 무력화시키는 생명체는 여태까지 그냥 없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야 독감이 있잖아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말씀하실 수 있는데 독감이 아니다고 하는 거 독감도 백신을 무력화시키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는 제가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예. 설명드리도록 자,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덧붙이면은 이제 뭐 여기 제목에도 나오지만은 델타 람다보다 강력한 심판의 날 뭐 변이가 에타, 온다고 했잖아요. 뭐, 예. 네, 그런데 델타 다음이 람다가 아니잖아요. 예. 그 최준 아나운서 람다가 그리스 알파벳의 몇 예. 번째인지 혹시 아세요?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릅니다. 제 기억이 지금 예. 불확실한데 한 13번째 정도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알파, 베타, 감마, 델타 그다음에 뭐 에타. 제타, 네. 입실론, 네. 제타, 에타, 세타 등등등 한 다음에 람다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다 있었습니다. 입실론부터 뭐 제타, 세타 이런 변이도 있었는데 WHO가 처음에는 이게 좀 뭔가 심각하게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변이 바이러스인가 하고 이름을 붙였다가 슬그머니 내렸어요. 아, 이건 별로 비중 있는 변이가 아니구나. 다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했지만은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충분히 백신이라든가 거리두기로 통제가 가능했다라는 게 지금까지의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저는 이 람다 혹은 델타 변이 이후에 주목할 만한 변이 바이러스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비슷한 과정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모르면 굉장히 무서운 거잖아요. 예. 그리고 또 모르면 무섭고 그 대중의 무서움을 자극해서 클릭수를 올려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 언론이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거기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 그래서 예. 제가 하나 좀 덧붙이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없어서 죄송합니다만은 지금 이 변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가 하나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 청해 부대에 부대원이 우리나라에 전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청해 부대원의 92%가 바이러스 감염자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방역 당국이 최근에 분석을 해보니까 이 중에 64명이 먼저 분석이 되었는데 64명이 델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다고 하는 게 확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나머지는 분석이 안 됐는데 272명 빼기 62명 그만큼이 역시 델타 변이에 감염되었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더 추정을 해보면 네. 지금 확진이 안 된 나머지도 다 항체 델타. 검사를 해보면은 다
사실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다가 자연 치유된 분들일 겁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이거예요. 272명이 그러니까 델타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어때요? 우리나라에 델타 변이가 지금 뭐 유행한다 이러면서 공포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거기에다가 델타 플러스도 2명 나왔다 이러면서 난리 아닙니까? 그러는데 자, 말씀드립니다. 272명 중에서 대부분이 경증의 무증상이고요. 단지 4명만이 지금 국군 병원에서 격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격리되어 있는 4명도 하나같이 경증이라는 거예요. 한 명은 국군 수도병원, 다른 3명은 국군 대전병원.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델타 변이에 272명이 감염이 되었는데 이 사람들 중에 위중증 환자는 한 명도 없고 대부분은 경증의 무증상이고 4명은 그나마 약간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있는데 이 사람들도 그냥 경증이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뭐 델타 지나서 람다 나오고 최후의 심판 나온다고 하고 또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원래 바이러스에서 델타 나와서 난리인데도 정작 어떻다고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꾸 이렇게 공포가 증폭이 되면 마스크도 필요 없다, 백신도 필요 없다, 거리두기가 무슨 소용이냐, 또 방역당국이 협조를 구하면 방역당국의 말 안 듣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잘못된 뉴스들이 횡행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그래서 벌써 댓글로는 그러니까 1년도 안 된 백신을 어떻게 맹신하겠느냐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근데 전혀 그런 것이 과학적으로 사실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예, 백신은 여전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변이가 나오고 어떤 공포가 조장이 돼도 기본적인 방역 수칙, 마스크를 잘 끼고 백신 순서 오면은 맞고 그렇습니다.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얘기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괜히 기자를 요새 부르는 용어가 있긴 하지만 제가 그걸 방송상에서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 괜히 그렇게 불리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좀 공포를 조장하기보다는 공동체 안전을 위해서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여기에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강양구 TBS 과학전문기자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